자, 대선 앞두고 야권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권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자, 어지간히 주말에 윤을 두들겼다 싶었는가 아침에 나온 TBS 교통방송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은 38, 이재명은 25, 윤은 2.5% 띄우고 이재명은 2.7%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교통방송이 발주한 여론조사니까 윤석열은 좀 올라가도 되고 이재명은 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방침인지도 모르지요.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 때문에 올라갔다 윤은 하고 이재명은 당 내부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가라앉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어쨌거나 이재명 측이 이번 주말을 앞두고 경선 연기 의총을 열게 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경선 연기를 송영길이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혀서 정리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송영길은 의총을 여는 것은 전체 의원들 총회를 여는 것은 경선 연기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최고위원회에서 주말에 회의를 했는데 비공개로 열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의총을 언제 열기로 했는가 하면 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2시간 동안 어제 오후 8시에 밤 10시까지 경선 일정과 의총 여부를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를 지금 22일 날 의총을 열고 그 의총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내 반 이재명 친문 의원 66명이 의원총회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소속 의원 정수 3분의 1이 넘는 자들이 의총을 소집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재명 측과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이광재, 김두관 등 이재명 빼놓고는 다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선 연기 주장을 결국 경선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막판이 되자 집단 행동이라는 무력 시위에 친문들이 나서서 지금 이 부분을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가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 직전에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논해 가지고 결론을 내기로 했고 그래서 주말에 비공식 당내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총을 소집을 화요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강병원, 김영배, 전해숙 최고위원은 경선을 연기했고 이재명과 가까운 김용민, 백예련은 일정 사수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18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최고회의에서 경선 연기가 의총이 아닌 최고위원회 결정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은 계파별로 전부 입장이 달라서 결정을 못 내리고 일요일 날 또 저녁에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이 좀 더 총의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더라도 결론은 지도부가 내려야 된다. 송영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총을 화요일 날 열고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경선 여부를 마무리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쪽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했고 정성호 의원도 당헌에 규정된 내용을 의총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낙연, 정세균 등 반대 진영은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경선 연기할 때는 이재명이 파국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송영길은 의총을 열어서 결정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의총을 열었을 때 싸움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만 열리는 게 아니라 당무위원회까지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밀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문가리척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적당히 마무리되기는 틀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민주당이 경선 연기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고, 청와대는 경선 연기를 통해서 이재명을 추락시키겠다. 경선 연기에 대한 이재명의 반발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재명의 반발이 도를 넘었으면 그때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제거의 칼을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어떤 행태로든지 끌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이야기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침묵을 택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목요일 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대결은 더욱 빈틈없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 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미국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채 미중 경쟁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김정은이 왜 저렇게 조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빅터 차가 저렇게 조용한 결과가 도발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김이 어제 한국에 와서 오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지요. 성김은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면서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북이 회담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회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바이든에게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신호를 보낸 이유는 성김의 방안 등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때 북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특히 북이 회담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 8월 한미 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한미 훈련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미 훈련을 앞두고 그야말로 교란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다소 수척해 보이는 김정은이가 저는 참으로 의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정은이 같은 그런 카리스마도 별로 보이지 않고 뭔가 시간을 끌고 계속 가고 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면 알리라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문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북한이 어떤 부분의 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서 움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 정권 안에서 어떤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될 거라고 북이 생각할 겁니다.